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와 디자인, 영채님의 삼성관 공간 리모델링 이미지 투 이미지 설정 값 비교 분석,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이제 중심 어떤 테마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삼성관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웹 UI에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하셨고요. 그 4G 모델을 사용하셨고, 4G UI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SDXL과 플럭스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둘이 체급이 조금 차이가 나죠. 체급은 좀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1년 정도의 그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SDXL은 처음으로 이제 SDXL 좀 큰 모델을 뽑을 수 있는 거였고, 플럭스는 이제 또 최근에 나온 굉장히 좋은 그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모드를 좀 사용하시고, 컨트롤 넷을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에서 너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쓰겠다라고 좀 설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정 값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XYZ 플롯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값을 좀 변경해 보면서, 사실 XYZ 플롯은 굉장히 더 많이는 수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하게 더 분석할 수 있고, X, Y 여러 방향으로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긴 한데, 일단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값을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띄워서 그렇게 해서 4개씩, 평균 4개씩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적의 조합을 한번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처음에 인풋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관에 있는 4개의 공간, 그래서 로비에 있는 공간, 또 엘리베이터 홀에 이제 휴게 그 공간, 그리고 강의실이죠. 강의실도 이제 계단식 강의실, 그 다음에 일반 강의실 이렇게 4군데를 선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필요한지를 알려줘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라운지랑 강의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7가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투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컨트롤 넷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또 이제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프롬프트는 뭐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사용해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넷이라는 기법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와 컨트롤 넷을 비교하신 건 아니고, 이미지 투 이미지와 컨트롤 넷을 같이 사용하신 걸로 저는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대상 공간에다가 이제 최종 프롬프트를 정리를 하셔서 이런 느낌으로 바이오필릭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프롬프트를 잘 이해했는가 요걸 이제 보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4G UI죠. 4G UI의 이미지 투 이미지 탭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공간을 넣어서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이미지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그 저 뒤에 있는 벽이죠. 그 벽이 약간 이제 타일 형식으로, 그러면서 그 타일에 약간 그 그린이 묻어나는, 녹색이 여기저기 묻어나는 그런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UI가 있네요. 그리고 그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제외한 모든 세팅 값은 동일하게 사용할까? 모델 외에는 메소드나 스케줄 타입, 그 다음에 스텝 이런 것들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하셨고요. 동일하게 설정한 값이 사실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비율에 맞게 저렇게 설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캐니 알고리즘을 따서 이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씩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뒤에 가면 또 상세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 상세한 걸 좀 나중에 보고요. 지금 왼쪽 칼럼이 인풋 이미지고, 가운데가 베이스 XDXL을 사용한 모델,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플럭스를 사용한 모델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미지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런데 컨트롤 S를 또 동시에 사용을 하셔서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 컨트롤 S이 사용된 효과가 그 얼마나 나타났는가는 조금 더 이게 양쪽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값들을 동일하게 설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가운데 칼럼 SDXL을 사용했을 때는 이미지 투 이미지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디노이징 스트렝스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사실 많이 바꾸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또는 컨트롤 S를 조금 강하게 사용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가 같이 좀 강하게 베이스 모델은 좀 그렇게 작동을 했었는지. 그런데 또 플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죠. 자유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뒤에 있는 벽만 먼저 보시면 뒤에 있는 벽들의 깊이나 비례나 이런 게 확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리고 컨트롤 S를 동시에 사용할 때 어쩌면은 그 4G UI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디노이징 하는 강도와 그 다음에 컨트롤 S이 적용되는 강도가 두 모델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요게 위에가 이제 아까 그 칼럼에 있던 것들에서 이제 아까는 대표작들만 주신 거고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다른 이미지들과 같이 포함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SDXL 모델, 밑에는 플럭스 모델인데요. 확실히 그 플럭스 모델에 자유도를 좀 주다 보니까 이 AI는 사실 자유도를 많이 주면 줄수록 AI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AI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오필릭의 느낌이 확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들도 좀 동글동글한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벽 이런 것도 다 창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위에 거는 이미지 투 이미지의 강도가 좀 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쿠션도 흰색, 녹색 뭐 규모나 그다음에 개수나 이런 그 배치나 이런 것들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완전히 조금 다른 좀 약간 반 이상의 창작이 된 리모델링 효과가 나타난 그게 UI의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제가 정확한 세팅 값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강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래쪽이 좀 마음에 드시죠. 네. 그래서 네, 역시 플럭스는 대단하다. 네, 그리고 자유도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 그 엘리베이터 앞이죠.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저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거나 뭐 충전하거나 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오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온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저 의자 배치, 가구 배치나 그다음에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저 정면에 보이는 창이 위에서는 다 이제 유지가 됐고 거의 유지가 됐고 지금 가구 색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의 선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색이 살짝 바뀌었을 뿐. 네. 그렇게 됐고 밑에는 보시면 완전히 좀 새로운 공간, 가구들도 싹 바뀌고 뭐 배치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냥 투시 방향 요것만 남아 있는 거죠. 어쩌면 플럭스의 저 캐니를 캐니 사실 이미지도 사실 중요한데 선을 얼마나 따갔는지 그 다음에 그 캐니 뎁스가 있죠. 그 캐니의 아까 V3 버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 또 저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캐니 버전들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강의실도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맞은편의 벽과 그 다음에 요 가구나 그 테이블이죠. 긴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의자의 개수나 좀 의자 하나 삐뚤어진 것까지 그대로 뒷부분은 다 유지가 되고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이 있어요. 저쪽 벽들의 선들도 위치나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컨트롤 S 잘 먹었거나 아니면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이제 그 곡선도 막 다 생기고
특히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의자와 책상의 방향이 반대죠. 네. 거꾸로 보는 수업, 네. 그런 수업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들을 보면 책상이 굉장히 배치가 좀 다양합니다. 곡선형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돼서 좀 자유분방한, 네. 오히려 저 같으면 이런 식의 것들을 더 다양하게 탐색하는데, 이 리모델링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위에가 소극적 리모델링이었다면 아래쪽은 좀 적극적 리모델링, 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인풋 이미지도 강의실, 일반 강의실인데 윗부분과 아랫부분, 윗부분 약간 환경미화한 느낌이고 아랫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이 싹 달라지고 비례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는 이미지를 드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소개를 한번 내주셨어요. 아직 슬라이드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플럭스가 훨씬 더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설정상의 차이일지 모델성의 차이일지는 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느낌, 저의 경험치나 이런 것들 받았을 때 느낌은 오른쪽은 이미지 투 이미지의 디노이징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컨트롤 넷은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잘 작동되지 않았는데 또 뒤에 가서 보면 컨트롤 웨이트가 잘 작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디노이징 값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 세팅별로 샘플링 메소드와 CFG 스케일, 샘플링 스텝, 컨트롤 웨이트 이렇게 네 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하셨어요. XYZ 플롯을 사용을 하셨고요. XYZ 플롯은 X방향, Y방향, 또 G방향까지, G방향이면 이제 아예 테이블에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러로 4개를 담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어떠신가요? 왼쪽 오일러와 오른쪽의 플럭스 리얼리스트는 굉장히 이미지가 산뜻한데 여기 가운데 그 오일러 A, 그 다음에 SD, DPM 플러스 2M SD 모델.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플럭스의 어떤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플럭스가 쭉 돌려보면 이게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샘플러가 어떤 스케줄러랑 같이 써야지 잘 나온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샘플러를 고르셨는데, 마침 SD 계열이 플럭스에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일러 A 같은 경우에도 그 스케줄러를 어떤 걸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오일러 A도 잘 안 나오는 스케줄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배포 자체도 오일러 샘플러의 심플 스케줄러가 됐죠. 그래서 오일러와 그다음에 플럭스 리얼리스틱은 저는 이게 4GY에만 있으니까 저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쭉 4개를 비교를 해보셨습니다. 확실히 1번과 4번의 승리죠. 네, 그리고 2번과 3번은 조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유사하게 나온 거 보면 근데 시드가 동일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씩 이제 좀 이제 나눠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일러와 맨 잘 나온 1번과 4번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일러와 플럭스 이제 리얼리스틱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그런데 또 뭔가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가 좀 된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오일러는 저 이제 TV 자리가 이제 문이 돼 버렸는데 네. 문을 기준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구들이 쭉 있는데 가구들이 좀 이렇게 낮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네, 듬성듬 떨어져 있고 저쪽 벽에 네, 또 재미있는 가구들과 식물 패턴이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럭스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가구들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뒤쪽은 오히려 흰 벽으로 그대로 두고 밑에 이제 화단 처리가 네,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왼쪽 1번과 4번을 좀 아래쪽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요 이미지 투 이미지 컬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플럭스 리얼리스틱에서는 컬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편해, 이 공간에 어울리는 굉장히 편해 보이는 소파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반대로 저 맞은편에는 창이 있던 자리가 완전히 그 식물로 이제 장식된 벽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가운데 또 둥근 천창이 뚫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걸 보시면 저 오일러와 플럭스 딱 보면 오일러는 이게 쭉 연속된 그 의자 테이블 배치가 있고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저 밑에 왜 소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자와 테이블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배치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1번과 4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테이블이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 걔를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합쳤어요. 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 좋을 법한 그런 배치들을 쭉 만들어냈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림자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셨는데요. 네. 지금 그림자 보시면 오일러와 윗줄이 오일러고 아래줄이 플럭스 리얼리스틱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창문 프레임 그림자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더욱 정교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더 깔끔하고 많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플럭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샘플러다 보니까 좀 특화시킨 그런 샘플러,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샘플러잖아요. 기본 샘플러니까 그런 차이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CFG 스케일을 비교를 하셨는데요. 1부터 4까지 값을 쭉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CFG 스케일은 이게 플럭스에서는 사실은 1로 세팅하라라고 이제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이제 네거티브 스케일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FG를 1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기준값이 있는데요. 근데 또 값을 잘 이렇게 해서 내셨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쪽이 확실히 좀 더 그럴듯한 이미지 같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강조가 많이 되죠. 이게 스케일이거든요. 예,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식을 보면 이제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의 차이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뭐 스케일을 이제 곱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얼마나 잘 따라가게 할 건가 그 벡터들의 크기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 CFG 스케일을 1로 두면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네, 다른 스케일과 다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코드상에서 스케일이 1일 때 그 연산을 그러니까 건너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은 1을 사용해라. 네,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미지들이 잘 어느 정도 유사한 톤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1과 2, 3, 4를 보시면 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1과 2를 넘어가는 차이 대비 2와 3과 4는 굉장히 좀 유사하잖아요. 뭐 천장 같은 데를 좀 특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산 자체가 조금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네, 지금 이제 CFG 스케일을 1로 뒀을 때, 이게 아마 시드가 조금 다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랑 이미지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죠. 네. 그래서 CFG 1일 때의 느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그림자가 이제 표현됐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4로 가면 이 색깔이 굉장히 진해지죠. 진해지고 사실 다 뭉개집니다. 예, 이렇게 서로 다 뭉개지는, 우리가 사진 찍어 놓고 이거 확 그 밸런스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처럼 저렇게 좀 강한 느낌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지금 이제 CFG 스케일 1과 2, 3, 4를 보시면 천장이 확 다르죠. 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튀어나오고 좀 더 높은 천장이 있고 또 벽이랑 합쳐지는 그런 요소가들이 있다면, 네.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원형으로 된 그 천창들이 있다면, 여기는 왼쪽은 조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CFG 스케일은 그렇게 비교를 하셨고요. 또 3번, 4번도 비교해 보시면, 네, 왼쪽 이미지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이제 변화가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의자가 남은 건지 아닌지 좀 약간 헷갈리는 정도의, 그런 변화를 확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꾸 이제 객체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합치려고 하고 그런 변화들이 좀 생기죠. 네. 그래서 CFG 스케일 1일 때 확대를 좀 해주셨고요. 네. 2일 때, 그리고 또 3일 때, 그리고 4일 때. 네. 이게 완전히 그 소파 뒷 등받이가 아예 없어졌네요. 없어지고 질감도 좀 더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재밌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넘겨서 다시 볼까요?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다가 여기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이 상태가 낫겠어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CFG 스케일이 먹을 때마다 조금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나무들은 거의 유사한 톤인 것 같고 가구들은 변화가 좀 많이 1에서 2는 왼쪽은 좀 많이 변하긴 했네요. 그런데 그 식물들이 많이 변하지 않는 그 부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스텝인데요. 샘플링 스텝을 10, 20, 30, 40으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네. 샘플링 스텝은 이제 그 유닛을 이제 도는 횟수죠. 유닛을 도는 횟수라서 점점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텝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죠. 네, 다듬어 가는데 스텝을 높이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10, 20, 30, 40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칸에 나눠 가느냐, 네, 목표치까지 40칸에 나눠 가느냐, 이런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0번을 갈 걸 10번 하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제거가 완전히 안 된 채로 그냥 끝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듬성듬성, 네. 뭐 통독, 예를 들면 통독, 그 다음에 정독,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이제 스텝이 10, 20, 30, 40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는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데 또 20에서 40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요소가 너무 많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요게 샘플러를 어떤 걸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얼리스틱을 쓰셨군요. 네. 리얼리스틱의 경우가 좀 유난히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스텝이 바뀐다고 확 바뀌는 그런 샘플러가 있는가 하면 스텝이 바뀌어도 샘플러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플럭스 리얼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좀 비교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정교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들이 좀 생략되거나 축약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중간 단계에서 이제 제거해야 될 요소로 생각을 한다거나, 네, 좀 살리고 싶은 요소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변화를 주거든요. 이렇게 스텝을 도는 과정을 천천히 보시면, 네, 어떤 요소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약간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스텝이 높아질수록 구도가 약간은 네, 왼쪽과 좀 비슷해지나요? 꼭 그런 아니네요. 확 좀 더 깊어지는 느낌은 오히려 있네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왼쪽부터 10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완성이 덜 된 것 같고 20이 좀 넘어가고 30 사이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30, 40 넘어가면 3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의자가 다 사라졌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고 4번의 스텝 40을 보시면 의자가 좀 약간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장씩 보여주셨는데, 샘플링 스텝이 10일 때는 지금처럼, 네, 아직 다 뭉개져서, 네, 마지막에 사실 디테일은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낮은 값의 스케줄러들로 싹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값이 좀 큰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샘플링 스텝이, 10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끝났고, 네. 20일 때는 그래도 그림이 굉장히 여기저기 좀 굉장히 요소들이 있고 네, 잘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0으로 가면 확실히 좀 질감이나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정리가 많이 됐죠. 네. 그런데 조금 과한 부분, 과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40이 되니까 아까 의자나 테이블처럼 보였던 요소들이 갑자기 이런 조약돌 같은 느낌으로, 조약돌 쿠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고, 질감 표현이 오히려 더 정리가 많이 된 듯한 느낌도 좀 드네요. 30 뭐 이 정도에 비해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요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웨이트인데요. 컨트롤 웨이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0.6에서 1.2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컨트롤 넷을 그 V3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1.0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0.6부터 1.2까지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컨트롤 모드도 컨트롤 넷이 더 중요하게끔, 네, 더 강조가 되게끔 세팅을 하고 계셨는데, 프레프로세서가 스캔으로 잘 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받은 느낌은 컨트롤 넷을 1.2까지 사용했는데도 왼쪽이 지켜지지 않았다. 네. 라고 하면, 1.2니까 저 TV가 좀 남아있긴 하네요. 네.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디노이징 값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는지, 이미지 투 이미지가 이 컨트롤 넷이랑 잘 맞지 않았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네. 그 두 모델이 컨트롤 넷 웨이트가 잘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비중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웨이트 값은 1이 가장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원본을 더 유지하고 싶다면 플럭스보다는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 네. 컨트롤렛이 뭐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SD 3.5가 나오면서 우리는 더 좋은 컨트롤렛을 붙일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렛이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결과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그 1.2가 들어갔을 때 어떤 요소들은 그대로 이제 레일 등도 그대로 있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위에 나온 그림들은 조금 덜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도가 좀 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그 시점에 또 코드들이 그랬을 수 있거든요. 네. 점점 이게 요즘에 계속 그 코드들이 매일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렛이 0.6일 때 대비 1.2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더 이제 더 잘 지켜줘야 됩니다. 더 잘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다르게 적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또 레일 등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네. 아무튼 요소가 좀 다르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세팅 값의 최적의 조합 도출을 하셨어요. 플럭스 모델 기준으로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고 리얼리스틱을 사용하고 1.0을 쓰고 그 다음에 30 스텝을 가고 컨트롤 웨이트를 1로 줬을 때 그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가구들이 네, 많이 변형이 됐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뭔가 반복되는 스타일로. 네. 그렇게 있어서 이때는 또 조금 더 저분은 왜 갑자기 남았지? 하는, 물론 엘리베이터도 없고 공간도 더 깊어지고 뒤에 이제 아예 그 거의 그 바깥이 굉장히 잘 보이는 아트리움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그 가구 배치들도 막 중간에 생기고 그랬지만, 사실 컨트롤렛을 써서 저렇게까지 가구들이 막 생기거나 이러고 싶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에, 컨트롤렛이 좀 덜 적용된 채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는 일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네 가지를 좀, 네 개의 대상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개의 대상을 네 가지 방법을 바꿔보면서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모델을 또 비교해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셔서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도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해보시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론적인 거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바꿔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어떤 조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감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설정 값들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델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마다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값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값을 최적의 값이다, 최적의 솔루션이다, 네,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모델은 전혀 다른 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전혀 다른 설정값들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모델이 나오면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시면서 빨리 감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사실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미지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아셨으니까 계속 조금씩 변화를 줘보시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인지를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좀 슬라이드가 많아서, 네, 다른 분들 대비 좀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덕분에 리모델링, 삼성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이.